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2월 25일 밤 7시 54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최종 진술이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의 마지막 변론에서 국회 측은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비상계엄은 대한민국 헌법 파괴 행위이자 민주공화국 전복 행위다. 윤 대통령은 신속히 파면되어야 한다. 라면서 국회 측은 9명의 대리인이 각자 변론을 펼쳤습니다. 오후 3시부터 2시간가량 이어진 국회 측 변론의 첫 발언자로 나선 이광범 LKB 대표 변호사는 피청구인은 우리 국민이 피와 목숨을 바쳐 지켜온 민주 헌정 질서를 무참하게 짓밟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변호사는 법원 내의 진보 성향 모임인 우리법 연구회 창립 멤버이자 친문 친노 성향으로 알려져 있는 사람입니다. 그가 설립한 LKB는 조국 전 법무장관,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등 야권 인사들을 변호한 법인입니다. 법무법인입니다. 이 변호사는 윤 대통령은 작년 국회의원 총선에서 참패한 이후 총선 참패가 부정선거 결과라는 망상에 빠졌다라면서 이 심판정에서는 내란 프레임을 짜고 자신에 대한 탄핵 공작을 하고 있다며 음모론까지 제기하고 있다. 이번 기회에 망국적 역병인 부정선거 음모론에 철퇴를 가함으로써 민주공화국의 기반을 굳건히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부정선거 음모론을 망국적인 전염병이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이번 비상계엄을 계몽령이라고 주장한 것을 두고 누가 누구를 계몽하겠다는 것이냐, 그러면서 법꾸라지, 법비의 요설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우리는 피청구인 윤석열에게서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을 연상할 수밖에 없다라면서 자신의 지시 한마디가 헌법이 되는 세상을 만들고자 했다. 우리는 이것을 독재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받는 상황을 언급하면서 파면을 면한다고 해서 처벌을 면할 수 있겠나? 다시 국정을 맡길 수 있겠나? 복귀해서 제2, 제3의 비상계엄을 선포하지 않을 것이라고 누가 보장할 수 있냐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발언자인 송두환 변호사는 윤 대통령은 과오를 시인하고 책임지는 자세를 보이기는커녕 변명과 궤변을 하고 패자인 척하며 일부 지지층을 향한 선동을 계속하고 있다. 헌법 수호자 겸 국군 통수권자로서의 능력과 자격이 없음을 스스로 증명한 자를 대통령직에 복귀하게 할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김희수 변호사는 공자는 정치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나라가 존립하지 못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공자가 말한 정치에 대한 신뢰를 오늘날의 언어로 바꾸어 말한다면 헌법에 대한 신뢰,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라면서 피청구인은 비상계엄을 선포함으로써 민주주의와 헌법 그리고 국민의 평화로운 일상에 대한 신뢰 모두를 흔들어 놓았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모두 민주주의자다.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해달라고 했습니다. 정순욱 변호사는 윤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운동을 하면서 자유민주주의의 수호를 말하고 헌법을 파괴하는 순간에도 헌법 수호를 말했다라면서 윤 대통령이 오염시킨 헌법의 말과 헌법의 풍경이 제자리를 찾는 모습을 국민과 함께 이 사건 탄핵 결정문에서 꼭 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이원재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 이후로 드는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법률가인 윤 대통령이 대법원 판결을 한 번만 제대로 읽어봤더라도 가짜 투표지 주장이 얼마나 근거 없는지 쉽게 알았을 것이라면서 부정선거 음모론이 얼마나 근거 없는지를 판단하여 선거제도의 신뢰성을 회복시켜달라고 했습니다. 김선휴 변호사는 국민을 위한 군대를 개인의 정치적 목적에 이용된 사병으로 전락시켰다면서 군대를 내란의 도구로 삼은 군 통수권자에게는 책임을 물어 파면을 선고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황영민 변호사는 계엄령을 계몽령이라고 한없이
가볍게 생각하고 서부지법 폭동 사태를 미워하는 내용을 보고 듣고 자라는 제 아이, 우리나라 아이들을 상상조차 하기 어렵다라면서 헌재의 결정은 대한민국을 살아갈 우리 아이들의 배움과 사고를 결정지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특히 이 헌법기관이고 헌법상의 독립기관인 선관위를 윤석열 대통령이 습격하기 위해서 계엄군을 투입한 것을 집중적으로 지금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계엄령의 목적이 국회보다는 오히려 선관위에 있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선관위 습격에 훨씬 더 공을 들였다는 증거가 많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의 잘못으로 지난 총선에 졌으면은 겸허히 그 결과를 수용해야 되는데 부정선거 때문에 졌다는 망상을 가지고 비상계엄령을 펴가지고 자신의 망상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선관위에서 서버 등 자료를 빼내고 관계 공무원들을 감금하고 해가지고 공명선거를 부정선거로 조작하려고 했음이 이번 탄핵 심리 그리고 수사 과정에서 백일하에 드러났습니다. 공명해야 할 선거를 부정선거로 만드는 자는 사형에 처해진 적이 있습니다. 1960년 3.15 부정선거를 주도했던 당시 내무장관 최인규는 사람을 죽이지 않았는데도 사형에 처해졌습니다. 똑같은 경우, 즉 공정한 선거를 부정선거로 몰고 그 공정한 선거의 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불복하는 것, 이것 또한 반역죄에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부정선거 음모론에 빠져가지고 부정선거 음모론을 전국적으로 확산시켜서 지금 유권자의 약 30%, 1,500만 명이 이 황당무계한 미신에 넘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1,500만 명의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은 아주 위험한 존재입니다. 반사회적 행동을 거침없이 합니다. 그러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양심에 거리끼지 않고 오히려 자랑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한 손에는 애국의 태극기를 들고 다른 손으로는 매국의 스탑 더 스틸이라는 구호를 써가지고 들고 다닙니다. 이건 완전히 정신분열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엄중한 결정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정선거 음모론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최종 진술에서 어떤 언급을 하는지를 본다면은 이 사람의 인간됨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건 또 차후에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